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 고민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군들 중에서도 태블릿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거치게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의 양대 산맥인 아이패드를 선택하느냐, 갤럭시 탭 시리즈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태블릿에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 한편으로 빠르게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비교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태블릿의 용도별로 두 태블릿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펜의 활용. 아마 태블릿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포인트는 바로 펜의 활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블릿의 펜 활용성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필기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크기의 한계와 필기와 관련된 앱의 생태계는 태블릿을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종류는 태블릿 P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의 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도 바로 앱의 생태계입니다. 요즘은 삼성의 많은 노력으로 갤럭시 탭 진영에도 꽤 쓸만한 필기 앱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굿노트, 노타빌리티 등 아직까지는 필기 쪽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두 앱과 드로잉으로 유명한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앱은 아이패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나 그림 기능에서 앱의 생태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아이패드 쪽이 약간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에서는 애플 펜슬을 따로 별마에 사용해야 되고 갤럭시 탭 시리즈에서는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S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은 펜촉이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인 반면 갤럭시 탭에 기본 탑재된 S펜의 펜촉은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필기감에 있어서는 두 모델의 호불호가 있는 편이지만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짧은 획을 많이 그려야 하는 한글을 쓸 때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는 S펜이 좀 더 편하고 부드러운 획을 많이 그려야 하는 영어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는 미끄러지듯 그릴 수 있는 애플 펜슬이 좀 더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펜슬은 무게에서도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갤럭시 탭에 기본으로 탑재된 S펜이 8g 정도 무게인데 반해 애플 펜슬의 무게는 18g 정도로 2배 이상 무거우며 그로 인해 애플 펜슬의 경우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손이 꽤나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기를 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즘 갤럭시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슬이나 S노트 같은 필기 앱들도 필기 기능에서만큼은 충분히 뛰어나고 갤럭시 탭은 3분할 화면 기능 같은 멀티태스킹에서도 약간 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갤럭시 탭으로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림을 이제 막 배우시려는 분들이나 다이어리 꾸미기를 주 목적으로 하시려는 경우는 다이어리 꾸미기로 유명한 굿노트 같은 앱이나 그림 강좌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쓸 수 있는 아이패드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영상 시청. 사실 많은 분들이 태블릿 구매 전에는 많은 생산적인 용도의 활용 계획이 있을 것이지만 보통 저와 같은 의지력 하층민들의 결말은 결국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청으로 귀결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두 모델 다 플래그십 태블릿답게 기본적으로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S8 기본 모델만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S8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은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12.9인치 프로 모델은 미니 LED를 탑재하였고 그 외에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의 경우에는 갤럭시 탭 S8과 같이 LCD를 탑재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색 지연율로만 봤을 때는 LCD보다는 미니 LED가 넘사벽으로 뛰어나고 아직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미니 LED보다는 슈퍼 아몰레드 순으로 색 지연율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몰레드의 버닝 현상이나 디스플레이 가격 등 여러가지 요소를 싹 다 빼고 딱 영상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색 지연율로만 봤을 때는 갤럭시 탭 시리즈가 아이패드 시리즈보다는 약간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사운드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이패드의 사운드가 더 뛰어나다는 평이 많긴 합니다만 하지만 사실 디스플레이나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는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두 모델 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모델만 보다 보면 크게 불편함까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영상 시청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의 화면비입니다. 전통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화면비가 16:10으로 세로 길이가 좀 더 긴 화면비로 출시가 되며 아이패드는 4:3 비율로 비교적 세로 길이가 짧고 가로 길이가 넓습니다. 요즘 유튜브의 기준 화면비가 갤럭시 탭의 화면비와 비슷한 16:9를 권장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나 영화들도 대부분 비슷한 화면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갤럭시 탭이 영상 시청에 있어서는 좀 더 꽉 찬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문서 작업.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모두 별매로 키보드 타입 커버를 판매하고 있고 꼭 정품 타입 커버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하면 마치 노트북과 같은 형태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다 동일하게 한컴 오피스와 MS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용 앱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은근히 불편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업무용으로 윈도우 PC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이패드에서 문서 작업을 마친 뒤에 그 파일을 윈도우 PC로는 바로 옮길 수가 없고 메일로 보내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PC와 USB로 연결만 하면 마치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윈도우 PC로 파일을 옮길 수 있으며 문서 작업의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선 아이패드보단 갤럭시 탭이 사용성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합니다. 넷째, 게이밍.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비교 영상이나 관련 블로그 글을 찾아보면 그 글에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며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부분도 제품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을 압살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능과 발열입니다. 갤럭시 탭 S8 시리즈는 기본 모델부터 크기가 가장 큰 울트라 모델까지 태블릿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가 모두 같은 스냅드래곤 AZ1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패드는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9세대가 성능이 가장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성능이 좋고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프로 11인치, 프로 12.9인치 세 모델이 성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현재는 GOS 논란으로 갤럭시 탭이 벤치마크에서 퇴출되어 수치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이패드 중에서도 보급기로 가장 성능이 낮은 아이패드 9세대보다도 갤럭시 탭 S8 새 모델의 성능이 훨씬 못 미칠 정도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간의 성능 차이는 큰 벽이 존재합니다. 영상 시청이나 필기 같은 높은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갤럭시 탭 시리즈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게임을 주 목적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보급기인 아이패드 9세대를 구입하시더라도 가격이 가장 비싼 갤럭시 탭 S8 울트라보다도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패드 시리즈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비교에 있어서 고려해볼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 간의 연동성과 A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폰과 맥북, 에어팟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패드를 구매했을 경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어팟의 경우는 내가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바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에어팟이 아이패드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맥북을 사용하면 맥북에서 에어팟을 연결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한 파일 공유나 클립보드를 공유할 수 있고 아이패드를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등 뛰어난 애플의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갤럭시 탭 시리즈에서도 요즘 삼성의 연동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져서 갤럭시 스마트폰과 윈도우 PC,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을 포함하여 또 다른 갤럭시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구매 전에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AS 부분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고려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2020년 자료이긴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면 애플의 공식 수리센터 개수는 전국에 85개로 삼성의 수리센터 개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수도권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AS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태블릿 PC의 주 사용 용도별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시리즈를 비교해 봤는데요. 저는 절대 어떤 기기든 무조건적으로 우월하게 좋은 기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예산 상황과 쓰임새 그리고 취향에 따라 더 맞는 기기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기기를 출시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과격한 말은 자제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제품 구매 팁과 흥미로운 제품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